네. 안녕하세요. 구정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어 수업 맡고 있고 양재고 영어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수업 내용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강사 소개 천천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강사 소개 먼저 진행하고 양재고 제가 실제로 수업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적중됐는지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리닉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 소개, 제 소개가 빠지면 조금 서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 진행하고 있고 어디서 수업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양재고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고사 두 문항, 기말고사 세 문항 완벽하게 적중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은 부분은 이 완벽 적중입니다. 완벽 적중. 이제 가볍게 좀 비슷하게 출제됐다거나 혹은 좀 유사하게만 출제됐다. 모든 걸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문항 적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완벽 적중이라는 건 문항 스타일부터 해서 출제 유형까지 혹은 심지어는 선지까지도 아예 똑같이 출제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양재고 중간 두 문항, 기말 세 문항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학기, 1학기 마찬가지로 통틀었을 때 제 수업들은 양재고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빠지지 않고 성적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수업에는 상위권 학생들도 있었고 하위권 학생들도 있었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또 그 나름에서 2등급이 1등급이 된다거나 1등급에서 조금 더 확실한 2등급이 된다거나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제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전 한 명 한 명 놓치는 걸 좀 굉장히 서운해하는 타입입니다. 이제 모든 학생들이 상위권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비단 5등급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6등급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에도 마찬가지로 시험 점수가 한 40점 정도가 되는 친구가 수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경우에 대부분의 단과 학원에서는 그 학원에 다시 그 학생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교 1등을 만들어서 따라오는 그림이 단과 학원을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수강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40점 맞았던 학생 제가 그 다음 시험에 60점, 그 다음 시험에 80점 만들어 놨습니다. 이 80점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원래 한 6등급 정도를 받다가 3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건 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대성마이맥 주관으로 해서 전국 단위의 영어는 아니죠. 전 과목 이제 강사 오디션이 열립니다. 올해도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 강사 코리아라는 이제 대성마이맥 주관의 강사 오디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영어 과목에서는 감사하게 또 결선에 진출을 해서 이제 몇만 명 정도가 지원한 강사 오디션에서 제가 또 결선에 진출할 수 있었던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학벌로는 중앙대학교 영문과에서 영어 공부했고 이제 현재 수업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두각학원에서 고1, 2 내신 단과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밀크티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고1, 2 또 수업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 고3 수능 수업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크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규모의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 이제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이 되죠. 이 개편됐을 때의 교과서랑 자습서 자료 저는 이미 다 받아뒀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전부 다 받아둔 자료들 토대로 또 마찬가지로 강의도 이미 촬영을 해뒀기 때문에 양재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자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촬영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험 대비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또 마찬가지로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근방에 있는 조금 작은 학원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최초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이제 마감이라고 인원을 해봤자 두각에서 이제 마감이라고 하면은 150명, 200명 이상의 마감이라고 합니다. 전 여기서 그래도 가장 큰 규모인 30명 최다 수강생으로 마감한 경력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양재고에서 성적을 그렇게 올릴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적중했던 사례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양재고등학교가 2학기 때 출제한 시험지의 형태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다음 학기에 들어가서 시험 본다고 하면 이 형태로 시험 보실 수 있는 것도 학생분들도 잘 봐주시면 좋겠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 주시면 제가 이제 단과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 한 5회차 5회차가 아니죠. 마지막 한 3회차부터 배부해드리는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동자, 형태형자를 써서 똑같은 형태로 배부해드리는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 앞에랑 이제 비교를 해보셨을 때 아예 거의 똑같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시대인재 혹은 뭐 대찬학원, 메카학원 똑같아도 다 비슷하게 배부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형 모의고사라는 건 사실 단과 수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빼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큰 차별점을 말씀해 드리자면 전 폰트조차도 놓치지 않습니다. 폰트, 디테일 전부 놓치지 않고 마찬가지로 한 문항 한 문항 제가 전부 다 직접 출제합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팀장님이 뒤에 계시고 또 이제 조교분들도 대여섯 분이 계신데, 대부분의 이제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조교분들의 주축으로 출제가 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한 문항 한 문항 제가 직접 검토하고 실제로는 절반 이상을 제가 실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사뭇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중이 됐길래 사뭇 다르다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제 2학기 양재고등학교 기말고사 스캔본입니다. 이 문제랑 옆에 문제 한번 봐주시면 선지를 먼저 봐주신다라고 하면 다른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문이 일단 똑같이 일치하는 거 봐주실 수 있고, 문제조차도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2개 고르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2개 고르면 아예 똑같은 형태로 출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혹시 조작이 있는 건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수업 수강한 선배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똑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정답이 되는 선지까지도 순서가 조금 달라졌다 뿐이지 비슷한 선지가 정답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수강하고 나서 기말고사 보고 나서 똑같은 문제가 한 5개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넘어가셔도 마찬가지로 2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일 최근에 봤던 양재고 24번 기말고사 문제를 봐주셔도 같은 지문에서 어법 문제가 출제된 거 봐주실 수 있고, 제가 형태를 조금 달리했다 뿐이지 똑같은 형태로 같은 식의 문제 방식이 출제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풀이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됐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여기 참석해 주신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모두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공부에 조금 욕심이 많으시고 혹은 학업에 있어서도 중학교 때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A를 받으시고 그 이상의 성적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양재고에 갔을 때도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서술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근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방에 있는 보인고등학교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전 보인고등학교에서 영어만큼은 전교 5등 이내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전교권에 놓치지 않을 수 있었나요? 하면은 서술형에 있었다는 거죠. 서술형.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무식하지만 시험 범위를 다 암기하는 거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외교관 될 것도 아니고 영어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영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이 일치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범위가 조금 적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다음 지문 한번 봐주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잘 살펴봐 주셨을 때 문제는 다릅니다. 하면 똑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건 지문이 전부 똑같다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the decline, 뒤에서 시작하는 the decline. 넘어가 주셨을 때도 our emotions랑 다음에 our emotions 마찬가지로 지문이 일치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시작할 때 자세히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정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제 본명은 정다니엘이 아니지만 제가 외국에서 조금 오래 살다 왔어서 한국말 이름이랑 영어 이름 같이 결합해서 수업하고 있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지문이랑 어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모든 문장들이 혹은 모든 문항들이 지문이 일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26번까지 지문이 전부 다 일치했다고요? 이거 좀 사기 아닌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식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양재고등학교 2학기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 7과에서 뭐 observe라는 교과서 지문이 하나 출제가 됐고, 그 다음으로는 23년도 3월 지문 2개, 6월 지문 4개, 9월 지문 4개, 그 외에 또 뭐 기타 등등 가장 최신 모의고사가 많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 이제 내년도 시험 범위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아마 1학기에는 25년도 3월 6월 모의고사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될 거고, 2학기 때는 뭐 9월 10월, 올해만 이제 9월 10월이긴 하지만 9월 정도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일반화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 양재고 같은 경우엔 영어 시험 범위가 교과서 한 과에서 2과,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가 출제가 되구나 정도 생각하면 가늠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듣고 나면 학생분들은 조금 겁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중학교 때는 끽해봤자 교과서 2과에 좀 많아져봤자 외부 지문 추가였는데 지금 교과서 지문이나 모의고사 지문 전부 다 합쳐봤을 때 시험 지문이 몇 개지? 제가 생각했을 땐 약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에서 시험 범위였던 교과서 2개랑 비교했을 때 거의 최소 10배, 크게는 한 20배까지가 늘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중학교 때 영어에서 정교권을 유지했던 친구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영어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30개, 40개 정도 되는 지문을 제가 다 외워야 되나요? 전교 1등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전 단언컨대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 외우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영어 전교 1등을 꿈꾸는 건 아니겠죠. 뭐 이과에서 의대를 가기 꿈꾼다거나 치대를 가기 꿈꾼다거나 그때는 저희가 그냥 1등급 컷만 맞춰도 충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셔야 될지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양재고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지문으로 봤을 때 총 한 30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실제로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양재고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따져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표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4년도 1학기 제가 하나 뽑아가지고 정리해봤습니다. 1학기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양재고만의 조금 특수한 유형인데 이 질문이라는 문제의 유형 형태가 있습니다. 이 지문을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질문은 혹은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질문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마저도 양재고가 어떤 특징의 문제들을 출제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아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양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이라는 형태가 출제된다는 거, 그것도 세 문항 정도면 작지 않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다른 8학군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제목, 목적, 주제, 주장 같은 경우는 출제 논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묶어놨습니다. 그다음 의미, 추론, 어법, 빈칸, 순서 삽입, 요약, 영작 전부 다 합쳐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건 내용 일치, 불일치니까 이제 우리 아이 내용 일치, 불일치만 연습시켜야 되겠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내용 일치, 불일치만 준비시키셨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기껏해야 18점입니다. 우리가 영어 내신에서 1등급 받고 싶으면 적어도 양재고 기준 지난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95점, 조금 어려운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 90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18점으로는 약간 턱도 없는 느낌이 있죠. 그럼 우리가 조금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의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냐면 제일 많이 출제된 어법, 내용 불일치, 어법 특강을 들려야 되겠다 이 부분이 아니라 출제되는 유형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초중고 내내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 9가지 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다? 그거는 학생의 잘못도 아니고 학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강사 본인의 잘못일 겁니다.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특강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특강 수업 한번 수강해 주시면은 9가지 유형 전부 다 준비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양재고는 크게 봤을 때 유형이 9가지밖에 없구나. 마찬가지로 2학기 시험도 봐주신다라고 했을 때 표에 행이 같으니까 어휘, 어법, 내용 일치, 제목, 지물 어쩌고저쩌고 해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유형이 9개 혹은 10개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것도 너무 제 자랑일 수 있겠지만 전 보잉고에서 단 한 번도 영어 전교권 5등 이내에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보잉고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험 범위가 여기서 30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80개, 120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그걸 물론 다 외웠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제외하고서라도 어떻게 영어 공부를 잘 해야 되냐, 혹은 암기 과목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잘 하셔야 되냐 하면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고는 크게 봤을 때 시험 범위가 약 30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제 유형은 밑에를 한번 쭉 봐주시면 말씀드린 형태로 10가지 정도가 출제가 되죠.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대비해야 될 경우의 수는 약 300가지밖에 안 된다. 저희가 이제 단과 수업을 수강해 주시게 되면 6주 동안 시험 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 1회로. 물론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의 어떤 비중을 생각했을 때 주 1회 이제 6회란 형태가 가장 최적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6주라는 형태 동안 300가지를 대비할 수가 어렵지 않은 문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는 자체 제작 및 변형 예상 자료집 OTW를 매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간지 형태로 매주 배부되는 형태로 제공드리는 자료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치동에서는 자료만을 위해서도 학원을 여러 가지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도 또 어렵지 않은 선택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선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한테 혹은 두각학원한테 혹은 영어 수업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다라고 하면은 저희 수업은 이렇게 두 요일로 정규 수업 진행될 예정인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요일 이제 학교 끝나고 저녁 드시고 6시부터 9시까지 한 수업 진행할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일요일 2시부터 5시, 물론 주 2회가 아니라 이 중에 한 번 등원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일요일에 수강하는 친구가 사정 때문에 못 왔다 하면 수요일에 등원하셔도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주 1회로 수요일 6시, 일요일 2시에 3시간씩 진행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내신 단과 수업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학원 단과 강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각학원의 경쟁자는 시대인재학원의 어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내신 단과 수업의 가장 큰 경쟁자는 동네 학원 주 2회, 주 3회 학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하위권 학생들이 학원에 조금 더 많이 올 수가 있게 되고 관리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는 정규 수업은 주 1회로 진행하지만 저희 수업은 월, 수, 금, 일 중에 필수로 1회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우리는 주 1회이긴 하지만 무조건 클리닉에 참여해서 숙제도 확인을 받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수업 내용도 들을 수가 있고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겠죠.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 2회 수업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봐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조교분들, 상주 조교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 제가 항상 상주할 겁니다. 제가 항상 상주해서 양재고 제가 1타 되는 날까지 상주해서 영어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월수금일 전부 다 필수로 참석해 주시면은 같은 수업 내용 결석했더라도 챙겨드리고 수업 자료도 마찬가지로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어떻게 수업 진행하는지 말로 아무리 설명드려도 조금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번에 걸친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수업 내용이고 2월 12일 금요일 2시부터 4시 또 2월 16일 2시부터 4시에 와주시면은 아무런 수강료 걱정 없으시고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할지 찾아와 주시면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 맞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한번 찾아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되는 점과 무료 특강 진행하는 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 수업 교재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과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동네 학원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동네 학원은 방학부터 해서 쭉 학생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3월부터 미리 개강하고 2월부터 미리 개강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된대요. 혹은 저기까지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된대요. 이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는 반면에 단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미 단연간의 수업 경력으로 시험 범위에 어느 정도 큰 틀은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거길 넘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저희는 OT랑 1주차 수업에서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내신 단과에서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 안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8학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 풀이법입니다. 영어든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로. 저희 수업에서 OT랑 1주차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교과서나 시험 범위랑 상관없이 모든 영어에 막론해서 적용될 수 있는 내신 영어 개념 분석서랑 연습 문제집 클리어 디렉션 배부해 드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1주차로 진행했을 때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클리어 디렉션 같은 경우엔 제가 한 문항당 해설을 거의 한 3페이지씩 적어뒀기 때문에 개념 수업 진행하고 충분히 개념 설명만 보시더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서 이 부분 한번 풀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차에 드리는 자료가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한 자료니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OTW라는 교재가 있고 APEX라는 교재가 있죠. 이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도 전부 다 아시는 것처럼 APEX 같은 경우에 뭐 정상, 꼭대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OTW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줄임말입니다. 뭐 I'm on the way에서 내가 가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랑 같이 이 내신 영어 정상까지 같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느낌에서 OTW, APEX 교재 준비되고 있는 점 봐주시면 되고 GPS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영어 정리하고 실제로 문제 풀이하고 내신 영어 정리까지 전부 다 주간지 형태로 배분된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여전하게도 조금 걱정되실 수 있는 부분은 수업은 좋고 다 좋은데 이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치에서 단과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형 강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우리 자녀가 좀 잘 관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클리닉 진행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내신 단과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클리닉 방법은 첫 번째로는 메시지로 뭐 과제 성취율 혹은 숙제 진도율 같은 걸 보내드리기, 혹은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엑셀을 활용한 어떤 성적표 형태를 배부해드리기, 이런 형태를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 혹은 또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가독성 있게 가식성 있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노션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노션. 이 노션이라는 앱은 이제 많은 대학생분들은 혹은 고등학생분들 중에 조금 빠른 분들은 이미 활용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처럼 코딩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부호화를 했을 때 원하는 형태로 뭔가를 배출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솔직한 말로는 저도 이걸 다룰 줄 모릅니다. 저는 문과에서만 공부를 했고 또 영어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뒤에 있는 저 이제 조교분 혹은 팀장님인 저희 박 팀장님께서는 대학교에서 총장상까지 받으실 정도로 컴퓨터를 완전하게 전공한 형태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노션 준비해서 이런 식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느낌인지 잘 확인이 안 되실까봐 제가 QR 링크 한번 준비해 봤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칠판에 있는 QR을 한번 촬영해 주셔도 되고 혹은 제가 드린 핸드아웃에서 한번 촬영을 해주시면은 어떤 식으로 자녀분들 관리해 드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QR 링크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일 수 있는 점은 희망 대학교랑 희망 학과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수업도 비슷하지만 매번 첫 수업일 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될 걸 자기 장래 희망, 자기 꿈, 그리고 자기 대학, 자기 학과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합니다. 이건 어디에 기인한 건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보인고등학교는 이미 잘 알고 계셔 주시는 것처럼 내신 대비가 상당히 어려운 학교죠. 또 양재고만큼이나.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해서 정시로 대학교를 간 편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1화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1학년 때 문이과 통합일 때는 비슷한 뭐 전교 500명 중에 200명 정도 되는 성적을 받았었고 이제 문과로 넘어갔을 때 문과 전교생이 121명 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남고다 보니까. 제가 그 121명 중에 수학 시험을 2학년 1학기 시험 때 120등을 했습니다. 120등.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보인고는 굉장히 또 잔인하게도 수학 어떤 분반을 1반, 2반, 3반, 4반까지 하다가 전교 마지막 꼴등 5명 정도는 지하실에서 공부시켰습니다. 지하실. 배구공이 있고 농구공이 있고 축구 그런 데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선생님도 되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당연하게도 좋은 선생님이시겠지만 전 어린 나이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존심이 너무 세서 아 내가 여기선 도무지 공부를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첫 번째로 어떻게 성적이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친구들은 그 당시에 다 이과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뭐 블랙라벨, 뭐 어디 유명한 선생님 다 알려줬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수학책을 지우고 풀고, 수학 익힘책을 지우고 풀고, 센을 지우고 풀고. 그래서 믿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시험에서 제가 전교 9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수학책이 도움이 됐구나, 센이 도움이 됐구나,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공부를 왜 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저희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라는 앱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학년 선배들, 두 학년 선배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페이스북 그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란에 서울대 의대, 뭐 울산대 의대 이런 데 올려둔 거죠. 와, 저거 나도 한번 올릴 수 있으면 멋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 그 생각 하나로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내. 물론 거기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부끄럽지 않은 중앙대학교 전체 모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졸업할 수 있었고 해서, 제 학생들이나 제 어떤 제자들한테 꼭 얘기하는 건 공부도 중요하지만 막연하게 꿈꾸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대학이든 직업이든지 간에. 제 수업에서는 항상 장래희망 대학교 또 그 희망 학과를 적어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학생들 희망이 뭔지 파악하고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 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